네, 지금부터는 음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음계를 좀 학습을 하고요. 그 음계를 배워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음계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음계를 연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음계를 어떻게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펜타토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타토닉의 펜타는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펜타토닉은 5개의 음으로 구성된 음계라는 말인데, 악보의 5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이렇게 5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개의 음의 구성을 보면은 5개의 음정의 특징이 일단 온음이 많죠. 그래서 장이도로 된 음정이 많이 있고, 반음, 단이도, 반음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개의 음정이 동일한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앞에 2개, 그리고 뒤에 3개, 이렇게 2개, 3개로 약간 묶어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C 펜타토닉 스케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심음이 C라는 음입니다. 펜타토닉 스케일을 우리가 사실 민요나 또 트로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펜타토닉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민요나 트로트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펜타토닉 스케일은 우리가 음악적 원형이라고 해가지고 꼭 아시아를 비롯한 동양에서만 발견되는 음악이 아니고, 블루스라든지 아프리카, 유럽 어디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음계이다라 그래서 뮤지컬 아키타입, 음악적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타토닉이라는 걸 많이 쓰기는 하는데, 중요한 이제 사용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은 5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C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시작음이 무슨 의미냐? C다, C.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죠. 세 번째, 파라는 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C가 중심음이 아니라 F가 중심음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장삼화음을 비롯한 삼화음이라는 화성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삼화음은 사실 메이저와 마이너 스케일에서 나오는 화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귀와 우리는 장삼화음, 단삼화음 등의 삼화음으로 구성된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펜타토닉 스케일도 펜타토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음악을 우리가 상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메이저 마이너 음악을 자꾸 상상하면서 펜타토닉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타토닉에는 사실 삼화음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데, 여전히 펜타토닉에다가 삼화음을 대입시켜서 메이저나 마이너 같은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레 파솔라에서 도가 중심음에도 불구하고 파를 세 번째 이거를 중심음으로 자꾸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했던 음악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그건 틀린 음악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틀린 음악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C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을 만들려고 한 건지, D를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 건지, F를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 건지, 이거를 내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그냥 F로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치료사로서 내가 음악을 의도적으로, 임상적으로 사용했다는 목적을 가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C라는 음이 이제 중심음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메이저 같은 마이너 같은 데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심음 느낌이 모호하다. 자, 지금 중심음이 C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호하니까 F로 자꾸 가겠죠.
F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음에 있어도 사실 중심음이 무슨 음이구나, 어떤 음이구나라고 우리한테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펜타토닉이. 왜냐하면 제가 음계에서 메이저 마이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계에서 반음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했어요. 이끌어주는 역할. 그런데 이 펜타토닉 스케일에는 이끄음을 할 수 있는 반음 구조가 없죠, 지금. 반음 음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도를 강조하면 도가 중심음 같았다가 레를 강조하면 레가 중심음 같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펜타토닉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죠.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라고 보지 마시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펜타토닉은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모호하구나,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게 펜타토닉이에요. 그래서 펜타토닉은 그래서 어떨 때 쓰냐면 어떤 방향성이 명료하거나 내담자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기대하는 음악이라기보다는 내담자가 뭔가를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어줄 때 쓰기 아주 좋은 음계 중에 하나죠. 물론 그럴 때만 이 음계를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더 좋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음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두가 5개가 있어요. 제가 하나씩 들려드릴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첫 번째 모드인데 첫 번째 모드에서 그냥 우리가 기본 위치가 첫 번째 모드예요. 그러니까 모드라는 거는 사용되는 음계의 음은 똑같아요. 도, 레, 파, 솔, 라라는 5개의 음은 똑같은데 시작음이 달라지면 모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펜타토닉은 모드를 쓴다 하더라도 그냥 약간 느낌이 달라질 뿐이지 음악이 굉장히 색다르거나 새로워졌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음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음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두 번째 모드는 뭔가 이런 느낌이고 세 번째 모드는 이런 느낌이야.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미묘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펜타토닉에 익숙하지 않다면 첫 번째 모드를 많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꼭 써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드예요. 자, 세 번째 모드입니다. 네 번째 모드. 다섯 번째 모드. 네, 이렇게 5개 모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것만 일단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음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으니까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흰 건반에서 도, 레, 파, 솔, 라 이렇게 5음만 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흰 건반은 도에서 도까지 총 8개, 7개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만 선택적으로 안 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흰 건반으로 펜타토닉을 연주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해본다면 검은 건반을 이용하면은 펜타토닉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볼 수 있겠죠? 자, 펜타토닉 검은 건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도샵, 레샵, 파샵, 솔샵, 라샵.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메이저, 마이너 음악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음악이 그리로 흘러가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오른손으로 멜로디나 여러 가지 연주를 즉흥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이 F샵으로 가려고 해요. 물론 이렇게 갔다고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봤듯이 세 번째 모드는 세 번째 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파샵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삼화음을 쓰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익숙하게 하려면 굳이 펜타토닉을 지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삼화음을 쓰는 게 아닌 정말 펜타토닉 그 자체의 음악으로 우리가 자꾸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삼화음이 아니란 얘기는 우리가 3도 음정을 조금 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 많이 치신 분들 손 보면은 딱 올려보세요 하면 바로 1, 3, 5 해서 삼화음을 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을 빼고 3도를 일단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자꾸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음악을 확장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떤 걸 좀 해보면 좋냐면 2도와 4도, 5도 이런 걸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도. 네. 5도. 자, 그러면 3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장삼화음으로 가죠. F샵 메이저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3도를 자꾸 쓰지 않고 2도, 4도, 5도를 오른손으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왼손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왼손도 2도, 4도, 5도 좋아요. 그러나 지저분하죠. 그렇죠? 자, 왼손은 이렇게 2도, 4도처럼 가까이 있는 음정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음정을 사용하게 되면 왼손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배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배음이 많아요. 왼쪽의 낮은 음역은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배음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울리는 거죠. 그 배음들이 다 같이.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립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에. 무슨 음을 쳤는지 잘 안 들리죠? 자, 이걸 똑같은 음을 오른쪽에서 높은 음에서 쳐본다면 잘 들리죠?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에서는 2도보다는 5도나 또는 8도 를 좀 벌려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왼손에서 이제 이 음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페이퍼에 보시면 오스티나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스티나토가 무엇이냐면 특정한 리듬이나 음형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오스티나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용하기 쉬운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그거를 반복해서 쓰는 게 바로 오스티나토입니다. 오스티나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치료사가 즉흥 연주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일단은 이 음악은 어떤 느낌의 어떤 음악이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오스티나토의 역할이고 그게 안정적으로 되고 나면 나머지 내가 내담자의 음악을 반영할 수 있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내담자도 이 음악이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스티나토가 들려왔을 때 그거를 그라운딩 삼아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다만 단점이 뭐냐면 한두 가지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음악이 굉장히 매여 있는 것 같고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오스티나토를 좀 변형해 가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 되기는 합니다. 일단 왼손에 오스티나토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볼게요. 먼저 왼손에
오스티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음계 중에서 가장 근음, 중심음을 먼저 찍어주세요. 네, 도샵. 자, 그 다음 중요한 음을 보시면, 그렇죠. 5도 위에 음이죠. 자, 얘를 코드처럼 해도 됩니다. 또는 아르페지오처럼 벌려도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로만 계속 반복을 한다면 더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죠? 답답하게. 자, 그래서 얘를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변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는 벌린 화음, 펼쳐진 화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가면 자, 이런 것들이 다 오스티나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스티나토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혼자 하는 연습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손에 오스티나토 우리가 가볍고, 통통 튀게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무겁고, 장황하고, 웅장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되게 발랄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축축 처진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오스티나토를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되는 음형이나 리듬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먼저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오스티나토에다가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음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왼손의 오스티나토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느낌을 비슷하게 오른손에서도 만들어 주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오른손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3화음, 3도 음정을 안 쓰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손가락을 안 쓰면 그것만으로도 3화음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자꾸 안 쓰고 2번이나 4번 손가락을 같이 쓰도록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신다면 왼손에 오스티나토, 오른손에 그 음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오른손을 써야 될지 너무 막막하시죠? 사실 지금 이건 하나의 이제 완성된 음악인데 여러분이 즉흥 연주할 때 오른손을 뭘 써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른손을 뭘 써야 될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른손은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와 느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무슨 음을 쳐야 될지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손가락만 올려두면은 오른손은 그냥 이렇게 들이키면 쳐도 펜타토닉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왼손의 오스티나토만 유지를 하고 오른손은 무슨 음을 쳐야 될지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한번 대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손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중요하진 않지만 분위기, 강한지, 여린지, 아기자기한지, 통통 튀는지 이런 분위기만 여러분이 좀 맞춰주시고요. 왼손도 물론 분위기를 맞추지만 왼손은 오스티나토를 여러분이 좀 의도적으로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서 연습을 하시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왼손의 오스티나토를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오스티나토에다가 오른손으로 다양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연주에서 들었다시피 오스티나토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스티나토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혼자서 펜타토닉 음악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뭔가 리드미컬하고 뭔가 화려해야 되고 테크니컬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펜타토닉의 그 분위기만 연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일단 1차 완성은 됩니다.